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후폭풍. 한동훈은 또 유체 이탈. 김호경 에디터.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재판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조리 무죄를 선고받자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제19 감싸기에 급급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맹렬한 규탄 목소리를 이어가는 중이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수사했거나 이를 지휘한 당사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남 얘기하듯 뜬구름 잡는 허사만 늘어놓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논평에서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법관 사찰, 영구회와의 시도, 블랙리스트 관리 등을 통해 개별 법관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과 외교부 등 정부와의 재판 거래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우선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형식 논리에 대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들어 재판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당연한 요청으로 법치주의의 중핵을 이룬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기능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심판으로만 보장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재판 독립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보호가 재판 개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1심 판결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반적 직무권하는 법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개별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실행한 구체적 행위를 지시할 외관상의 사법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일반적 직무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특히 대법원은 수사 및 감사 등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고위 공무원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해 왔다면서 재판 개입은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유무형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개입한 고위 법관들에게만 유독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논파했다. 1심 법원은 재판 개입 외의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관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여, 영구회와의 시도, 재판거래 정황 등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권한의 남용이 아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권리 침해를 야기한 직권 행사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민변은 사법농단이 실제했음에도 형식적인 법리 해석과 적용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면서 사법농단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효과적으로 조사, 기소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제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제인권 관점에서도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원을 비롯한 국가의 법적 의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민변은 1심 법원의 판단은 국제인권 기준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러 문제점을 종합해 민변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은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은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로 말미암은 부정의를 조속히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휘한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거나 개별 법관들을 사찰하고 판결의 배당이나 판결문 수정에 관여하고 판결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개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최종 책임자였다고 짚었다. 이어 법원의 황당하고도 장황한 무죄 선고로 이와 같은 위헌적인 범죄가 관행이었다는 피의자들의 궤변은 합법으로 둔갑했다면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법관은 무죄인 법관무죄 시대가 아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원의 제19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으로 사법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에서는 예외 없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었고 대법관 출신 정관 변호사들은 노골적인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했으며 재판부는 이렇다 할 제재 없이 무력하게 변호인들의 전략에 끌려갔다면서 법관 출신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재판에서도 판사와 검사가 이렇게 친절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그 누가 기대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내부에서부터 침탈해버린 그 사법농단의 작태를 이렇게 방치하고도 국민들 앞에서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 유죄 혐의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은 전부 무죄 선고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기소한 47개 혐의에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처참한 완패에도 불구하고 별로 책임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남 얘기하듯 알맹이 없는 반응만 보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그 사건은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피해갔다.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심지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수사 책임자였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좀 답답한 것이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기소됐을 때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역사적 사건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브리핑도 했었고 국정감사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석을 했을 때는 제가 직권남용에서의 직무를 좁게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 경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런 것에 주의해야 되지 않냐고 질문하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의 답변까지 한 기억이 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무죄로 나왔으면 적어도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서 이해가 안 간다. 수사를 책임졌고 열심히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특별한 문제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그것과 다르게 나왔으면 적어도 책임지는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소송도 법무부 장관 때 하니까 결과가 뒤바뀌고 인사검증을 맡겼더니 구멍이 뻥뻥 뚫리고라며 한 위원장의 무능 무책임 사례를 열거한 뒤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무려 5년 만이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법관의 독립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관 블랙리스트로 불렸던 무리야기 법관 보고서 작성 지시의 경우 일반적 직무권한은 인정되지만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화의 시도를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지시에 대해서도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법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양 전 대법관 등의 가담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